지금부터 2021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민간학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같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 담당관의 고민순 장학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책 포럼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게 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확산세를 맞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혁신교육지구 민간학의 만남은 계속되어야 되기에 이번 행사를 비대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민간학의 소통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워크숍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선 참석자 소개, 그리고 6인의 교육공동체의 성장담, 조희연 교육감님의 특강, 민간학이 함께 상상하는 서울교육 제안, 소모임 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상으로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현장에 오신 분도 계신데요. 먼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공동운영위원장이신 김옥성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 담당관의 강연실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 고경희 과장님은 시청의 업무 일정으로 인해서 행사 중간에 참석하실 예정이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주인공인 서울교육 공동체 200여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다 접속하진 않으셨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서울교육 공동체 200여 분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워크숍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8년을 돌아보고 3단계 혁신교육지구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가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형 민간학 워크숍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체별 네트워크 대표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워크숍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워크숍은 혁신교육지구 돌아보기입니다.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한 민간학 주체들의 첫 마음을 돌아보고 이를 통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에서는 시민 연구 모임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8월 31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정책 포럼이 개최됩니다. 여기서는 9개 주제별로 세션이 운영되고요. 혁신교육지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현재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는요. 서울 혁신교육 컨퍼런스가 운영됩니다. 미래교육에 관한 해외 석학의 강연,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대담,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내다보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후 행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혁신교육지구 다시 우리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혁신교육지구와 함께 성장한 민간학 교육주체 6인의 발표입니다. 첫 번째로 중랑혁신교육지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이윤주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혁신교육지구의 마을활동지원분과의 민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중랑행복교육의 이윤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랑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늦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첫 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빠르고 알차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힘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중랑구는 다양한 마을의 단체들 그리고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건강요리 교실을 진행하고 생태 텃밭 그리고 전일제 동아리 활동의 환경 교사로 활동을 하고 또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는 초록 상상이 있었고 다문화 이해 교육과 세계 시민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로 구성된 생강나무 비비센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 부모들로 구성된 마을 미디어 통합 부모회가 있었고요.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는 마을 미디어번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신나는 축제를 열고 있는 망우만끽 축제를 진행하는 마을과 아이들이 있었고요. 매주 수요일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신나는 놀이터 활동을 진행하는 수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단체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었던 것이 마을 교육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마을 교육이었고 마을 학교였고 또 우리가 바로 마을 교육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랑은 조금 다른 상상이 필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민선 6기까지 중랑구의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입시 설명회, 청소년 독서실, 그리고 성적 장학금 이렇게 입시 경쟁 교육 일변도의 정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중랑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존재했고 특히 혁신학교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교육 학부모 모임이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상상의 나래를 조금 펼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진행한 건 제1회 행복교육 원탁 토론회였습니다. 부모와 학생, 교사 모두가 행복해지는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공론회장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중랑의 교육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교육 원탁 토론회를 통해서 중랑구민이 제안하는 교육 정책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자리에서 도출되었던 많은 교육의 의제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민선 7기의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하반기에 중랑구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기도 전에 동부교육지원청과 중랑마을넷의 마을학교 분과가 함께 마을과 학교를 잇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걸쳐서 마을 교육 박람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저희가 첫 해 진행했던 행복교육 원탁 토론회예요. 교육의 3주체들이 모두 모여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교육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포럼을 진행하고 이어서 제2회 행복교육 원탁 토론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 앞에 판넬들을 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저 판넬들이 각 조에서 만들어낸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9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혁신교육지구를 진행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세한 주제들을 만들어가지고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선순위를 매겨봤어요. 모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하게 하고 그 투표의 결과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1위로 선정된 것이 중랑구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여라 였습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저희는 혁신교육지구를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혁신교육지구를 시작한 첫 해부터 마을 결합형 학교 그리고 마을 학교 연계 교육과정 그리고 느린 학습자 지원, 환경 생태 교육과 놀이 교육 지원 그리고 전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26개의 마을 학교에서 3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마을 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랑구는 절대적으로 청소년 공간이 부족했던 구이기도 한데요. 청소년 공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혁신교육지구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단위 거버넌스를 만드는 마을에서 연구는 우리들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돌보는 기관들과 함께 사회지원망 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교육의 성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혁신교육 박람회를 아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마을 박람회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페이스북에 앞에 나와 있는 혁신교육을 알리고자 했던 노력했던 시간들이라고 하는 글을 시작으로 해서 7편의 산으로 가는 혁신교육지구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요. 이 글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기도 하시고 충격을 받기도 하시고 또는 다시 고민하는 지점이 되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 그리고 권한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기적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위원회와 협의회 활동들, 민간에게 전달되지 않는 정보, 그리고 마을 교육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민간의 주체들이 민원인이 아닌 주체로서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과 마을을 소비하는 교사가 아닌 마을과 관계를 유지하는 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 그리고 자격증 요구 앞에 인정되지 않는 마을 활동의 경력들을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문제 제기 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함께 고민해 주셨고 또 방법을 같이 찾아가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지속했고 지금도 함께 그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이런 노력들이 아이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중랑혁신교육지구의 일원으로 아이들과 함께 마을에서 성장하는 주민으로 그리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과 쉼의 시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역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느끼면서 마을이란 이름으로 오늘도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중랑혁신교육지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윤주 선생님, 예, 페이스북 글에 제가 좋아요 눌렀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중랑이 이렇게 신생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로부터 이 혁신교육지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중랑 혁신교육지구 응원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영등포 혁신교육지구의 학부모로 지금은 또 다다쿱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영민님의 발표입니다. 학부모 생활을 정말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학부모 활동을 정말로 오랫동안 했죠. 큰아이가 1988년생이고요. 막내 아들이 2009년생이에요. 둘이 나이 차이가 21년이 나고 있고요. 저는 한 25년? 우리 큰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했으니까 학부모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학부모였었던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약간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했었던 그런 활동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아들과 막내아들인데 저 막내아들은 지금 6학년이 되었어요. 예전에 우연히 찍었던 이제 사진인데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저게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저의 꿈은 우리 아이들이 잘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뭐 제가 성장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13명이라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는 기회를 제가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항상 행복했죠. 왜 그러냐면 이런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학부모 입장으로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지만 학교 안에서 그런 바른 올바른 말이라 그럴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학교에는 항상 저희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불편 사항들을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영등포에 살면서 주변에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전환되면서 학교 주변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 의견들을 내야 되는데 저 혼자 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학부모들이 연대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영등포에서 오랜 기간 학부모 활동을 했었고 아이가 많으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안 다녔던 학교들이 거짓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 그 학부모들을 조직해서 제가 바른 교육을 위한 부모회라고 토닥토닥을 만들었습니다. 저 사진은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강당, 미니 강당 같은 걸 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발대식을 했는데 깜짝 놀랐었던 거는 사실 이렇게 저같이 연대할 수 있는 학부모 단체가 필요한 학부모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학부모들이 여러 학교 학부모였는데 초중고 다 해서 저렇게 5, 6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였었습니다. 홍보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해서 서로 모아가지고 온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잘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활동을 1년 동안 했는데 너무 즐겁게 잘 했었어요. 연말 파티도 굉장히 멋지게 하고 그랬었는데 2단계를 가면서 제가 고민이 생각했습니다. 생기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이 많은 사람들과 시민 단체로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단위학교의 학부모에서 학부모 활동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인원들을 제가 이끌기에는 너무나 역량이 부족했었던 거죠. 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 제가 마을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마을 안에 들어가게 된 동기도 이제 혁신교육지구였죠. 혁신교육지구에서 마을교사를 모집하는 마을에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수업을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마을교사라고 해서 제가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6개월 정도 받고 정말 영등포 곳곳을 다니면서 코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도 이제 물론 큰 아이들을 학교 활동에서 학부모 도우미 활동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주인이 되니까 교사가 돼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영등포 투어를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고 아이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강사비도 주는 거예요. 강사비를 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내가 정말 교사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다. 나는 강사비도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그동안에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쓴 돈이 얼만데 지금 얼마를 받았는데 그러냐 해서 저는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강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저희 학부모로서의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혁신교육지구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은 곳이다. 내가 원했던 곳을 내가 드디어 들어왔구나. 그래서 빠지지 않고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고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으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혁신교육지구 들어간 지 채 1년도 안 됐을 적에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막내 아들을 44살에 낳았으니까 그래서 언니가 좀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혁신교육지구에 혁자도 모르는데 아직 들어온 새내기인데 나이는 많아도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 활동만 했었잖아요. 아직은 제가 리더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밀리다시피 그 자리를 가게 된 거죠. 제가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제가 이제 단위학교 학부모 활동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정말 모든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들도 찾아야 되고 25개의 자치구의 학부모들을 다 이끌어내야 되는 거라 제가 13명의 아이도 컨트롤해야 되는데 25개의 학부모들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죠. 근데 정말 이 일을 직업처럼 했습니다. 제가.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또 가장 어려웠던 건 거버넌스인 거예요. 거버넌스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는데 혁신교육지구에서는 거버넌스만 잘 되면 성공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우리 큰아들한테 야 거버넌스를 하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건 내가 좀 자신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또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학부모 네트워크 안에서 11개 자치구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올해 제가 4월 달에 이제 총회를 하면서 그 자리를 물러서게 됐는데 3년 동안 3, 4년 동안에 이제 22개까지 제가 이제 자치구를 이끌어내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코로나 발생하기 전 마지막으로 2019년도 12월 달에 했었던 정책 포럼이었는데요. 저렇게 많은 인원이 25개 자치구에서 모여서 정말 뿌듯한 정책 포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3, 4년 동안의 혁신교육지구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그런 사역학넷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위학교 학부모에서는 성장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혁신교육지구 안에서는 학부모들을 역량 강화시켜서 그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지는 않지만 활동하다 보면 제가 제 역할을 찾아가게 되고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작년부터 시작된 게 다다쿠비라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인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저녁밥상을 차린다는 거였어요. 저희 영등포는 특히 이제 직장맘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도 없고 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은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좀 잘하는 사람이라서 마을 축제에서 뭐 뷔페를 차린다든지 이런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먹거리 돌봄을 좀 해야 되겠다 시작해서 다다쿠비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SS 돌봄 사업이라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거는 지금 자료에 있는 사진은 그 취약계층들이 드시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서 저는 막 감동을 계속 느끼게 되죠. 얼마 전에는 오리고기가 나갔는데 오리고기를 처음 드셔보셨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하시고 너무나 맛있는 밥을 줘서 감사하다고 뭔가를 저에게 주고 싶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믹스커피를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는 정말 사명감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희 조합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분들이 우리가 주는 마지막 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맛있는 밥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그런 일들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나갔었는데 월요일 날 그분 식사를 중단해 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계속 있어서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제가 새벽에 나가니까 학교를 계속 지각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가 6학년인데 학교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을 때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또 우리 아이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래서 속상해하지 않고 돌봄도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 또 굉장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했는데 워크숍이랑 이런 곳을 많이 데리고 다녔더니 굉장히 조금 잘 공부는 잘 못하지만 자존감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다 먹거리 돌봄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오후에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좀 예쁘게 꾸몄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을 방과 후에 학력 격차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 미술 시간 프로그램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저런 활동을 하고 저런 활동을 또 엄마들이 동영상 찍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사실 50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되어야 되겠다는 준비를 했는데 100세까지 살아야 돼서 50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혁신교육지구 안에서 50년을 살아야 되겠다. 마을 안에서 50년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미 선생님 정말 아이가 많으신데 13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애가 좀 많은 편인데 졌습니다. 저 42살에 나왔는데 44살에 나으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쪽지 한 장에 붙어 있는 그 사연이 너무나 좀 가슴이 아프고 또 우리가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순서는 강동혁신교육지구에서 생태전환 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선사고등학교의 정진영 선생님의 발표입니다. 정진영 선생님은 오늘은 수업으로 인해서 발표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선사고등학교 정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동 혁신교육지구 생태교육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처음으로 강동구 소재 학교에 근무하게 되었고 생태환경교육을 주제로 새로운 분과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촉된 위원들이 모여서 이름을 생태교육분과로 정했습니다. 강동 혁신교육지구 생태교육분과에서는 2018년부터 생태환경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2020년에도 참가한 학교들이 활동 속에 UCC를 만들어 강동 혁신교육 랜선 박람회를 통해 공유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분과에서는 많은 논의들을 해왔는데요. 2018년에 우리마을 생태체험 교사연수를 기획하고 진행한 것이 논의가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위원들과 그다음에 강동구, 강동교육지원청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연수를 잘 진행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꾸준히 생태환경교육을 진행해 왔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0년부터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새 이름으로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지지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 시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동감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생태교육분과 활동은 학교에서 생태전환교육을 펼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0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에코선사 허브 동아리와 함께 생태환경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도움으로 에코스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학교 선택지 사업으로 마을 결합형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텃밭 가꾸기나 여러 가지 생태 교육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혁신 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진행했던 생태 전환 교육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2019년에 진행한 기후변화 캠프 1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 마루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 학교 텃밭인데요. 2019년부터 강동구 학교 텃밭 지원 사업으로 200여 개의 상자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 다이닝 팜 강사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쥐이빨 옥수수, 개성대추, 안진뱅이 밀, 대추철벼 이러한 토종 씨앗 증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실 옆에 씨앗 코너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 과정에 강동 토종지킴이 활동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옥상에 5.2kW 햇빛 발전소를 점검 수리하는 활동을 했고요. 텃밭에 450W 패널을 얹은 태양광 쉼터 제작을 학생들과 함께 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분과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정현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암사동 제비 번식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고덕수변 생태공원에서 일하시는 생태보전 시민모임 활동가들이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올해는 마을 결합형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1, 2학년 학생들의 제비 관찰 수업도 도와주셨습니다. 생태전환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직접 무언가 바꿔나가는 활동을 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요. 학교에서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 생태전환 교육이 잘 되려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혁신교육지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많은 부분에 생태전환 교육이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는 왕성하던 강동 생태교육분과 활동이 코로나19를 맞아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요. 다시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태전환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연과 당위가 된 것 같습니다. 생태전환 교육을 학교에서 실천해주고 계시는 우리 정주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 이번은 오랜 시간 동안 서대문 혁신교육지구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번에 과장님으로 승진도 하셨는데요. 서대문구청의 김선희 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7월 1일자로 서대문구청 교육지원 과장이 이제 드디어 됐네요. 김선입니다. PT를 지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공무원이 맞다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제목은 주신 대로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성장하다. 그다음에 저의 혁신교육지구와 함께한 지난 6년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제목을 붙이면서 정말 워딩을 그대로 붙이는 공무원스러운 저를 또 발견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서대문 식구들이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실 텐데 잘 안 넘어가는데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6년 6개월을 좀 돌아보라고 해서 봤더니 임용장 3장이 딱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6년 6개월 전, 6년 6개월 7일 전 무보직으로 이제 주무관으로 임용을 받았었고요. 교육정과 혁신교육팀에 1년 반 정도 있다가 혁신교육팀장 보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에 최근 한 6월 정도부터는 계속 교육지원과에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화두였었는데 어쨌든 다행히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임용이 돼서 앞으로도 조금 지겨우시겠지만 계속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6년을 한번 돌아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올해 저희 서대문 가족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말은 짧게 하기, 두 갈식으로 하기. 아마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또 셀까 봐 걱정하실 것 같아서 먼저 6년 동안 무엇이 남았을지 제가 한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저에게 사업이 아닌 사람이 남아 있더라고요. 서대문에 한 350명 정도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보고 이상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저 혼자 이제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희 팀 직원들 다 이상해졌습니다. 예, 저희 팀 직원들, 그리고 저희 센터의 우리 매니저님들, 그리고 우리 장학사님도 정말 이상하세요. 너무너무 같이 잘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350명 분들 같이 하시는데 이 사람이 좀 남아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제가,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게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 뒤에 나오겠지만 그게 달라져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 처음 왔을 때 새벽 3시까지 일했었는데 바쁘다, 힘들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의 저는 시간에 휘둘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오늘 회의 5개인데 아침에 시간을 정리해서 제 건강과 그리고 제 가족과 이걸 다 돌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시면, 자, 이거는 저희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6년 동안에 계속 있었던 비전이에요. 전국에서도 볼 때마다 누가 네이밍 정말 잘 지었다, 워딩을 정말 잘했다고 하시는데, 서대문은 경계 없는 행복한 학교 서대문을 꿈꾸고 지금까지 6년 6개월 달려왔죠. 자, 추진 과정은 지금 보시면 2015년부터 쭉 진행돼서 2021년 현재까지 계속 지정받고 진행되고 있고요. 15년도 아무것도 몰랐었던 때 교육 공동체의 기반은 그냥 한 해면 구축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 욕먹었거든요, 이때. 이랬던 저희들이 2016년도 혁신교육지구에선 사업이 아닌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자각을 1년 빡시게 진행하면서 저희 느껴서, 그 이후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찾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다들 겪었지만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만들어낸, 저희 가족들, 서대문 가족들과 만들어낸 워딩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틈새 없이 학부모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제발 좀 틈새 없이 함께 행복하자라는 워딩을 뽑아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저희도 4개 과제 16개 사업으로 15억 사업 진행되고 있고요. 그간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저희 상상하면 지금 최근에 저희가 학생회 연합에서 구로의 이야기들을 조금 따와서 권신 선생님 말에 저희가 감동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상상하는 건 뭐든지 이루어지게 우리가 지원해 줄게 라고 했던 것처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초기 저희 동주민센터가 과연 방과 후 활동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토요일만이라도 애들을 정말 마음껏 숨 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 토요동 학교라고 구현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연 학교 생활에 너무 지쳐있는 아이들 마을이 품을 수 있나? 달라지게 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 끝에 나왔던 게 달팽이 학교라고 지금 정착을 했죠. 아시다시피 손 많이 났죠.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동 생산 대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마을 강사들 IM쌤이라고 해서 저희 올해도 68명이 열심히 학교에 나가서 마을에 부모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대표적인 공모 사업, 누구나 프로젝트도 함께 기획해서 서대문형 마을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저희 99명의 네트워크가 올해 재구성됐어요. 한 6년 정도 치열하게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모이고 만나고 부딪히고 학교의 중심 주체가 되고 하는 과정들이 되어줬던 아주 효자 사업이기도 했었는데, 모두와의 체험 한마당이 강북에서 벤치마킹 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색깔로 또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죠. 민간학 거버넌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작할 때 이게 거버넌스라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 아까 말씀하셨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나 지금 서대문은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서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버넌스의 목표는 사업, 역할 이걸 넘어선 다음엔 그냥 사람이 만나 끈끈해지면 자동으로 되더라, 이런 느낌들을 요즘 많이 봤거든요. 운영협의체 저희 교육장님 오셔서 활동하시는 모습들이고요. 저희 교육공동체 확대인데 저희 구조도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저희 성과공유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끈끈하거나 힘들면 코로나 아싸 저희 저 사업 해버리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민간하게 합쳐서 어떤 식으로든 해내려고 노력해서 비대면으로 성과 공유회까지 갔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에 사업 그 회의 횟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사회 보시는 앞쪽에 지금 친구들이 우리 학생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한 분은 전문 MC셨는데 직접 나오셔서 사회를 다 봐주셨고 이렇게 100여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셔서 나가지 않으시면서 성과 공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이 자리가 7월 1일자에 과장이 됐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처음 해보는 과장이잖아요. 결혼도 처음 했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 저 뭐든 처음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7일차밖에 안 됐는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여기 불러주신 이 의미 있는 시간들 안에는 이걸 보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떤 그 팁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길 바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예전에 저희가 신규 분들 오시면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간 저한테 물어봅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정말 가족 같냐고, 정말 민간하고 정말 그냥 다른 주체잖아요. 문화가 다른데도 그렇게 지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으시는데 정말 가족 같고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좀 차별화된 지점들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렵죠. 저희 민간학 거버넌스를 할 때 제가 느낄 때 그 누구도 서로 괴롭히려고 만나는 분은 안 계세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잘해보려고 만났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보면 이 몇 가지 팁을 지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공무원들한테는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소통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꼭 처음에 오셔서 모를 때는 민간학 모두 아주 솔직하게 서로 좀 물어보기 이런 거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되게 두려워요. 공무원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민간분들 다 계시겠지만 공무원들한테 민간인은 민원인 같아요. 집단 민원인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안 된다고 하면 구청장님한테 바란다에 글 띄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연 혁신교육지구에 들어오신 거버넌스들은 과연 민원인과 다른가라는 의문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공무원들이 느낄 때 왜 이렇게 간단한 공문 보내달라는데 막 화를 내시지? 예. 선생님들 행정이 익숙치 않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솔직한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예측이 좀 불가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말조차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합니다. 검토해 볼게요 라고 하면 며칠 전에도 우리 한 분이 해준다고 했잖아요 라고로 들리세요 이게. 그래서 대답을 안 했더니 공무원이 나를 무시한다, 말을 안 한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요청대로 안 되면 이게 뭐 거버넌스냐고 하시는 우리 이제 시작하시는 민간인들 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우리 분들도 화내지 마시고 우리 실무자들이 몰라서 거버넌스는 이게 해달라는 걸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이 사실 저희 역할을 알고 설명해 내야 되는데 소통 과정에서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중간 플랫폼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이 요즘 저는 들어요. 상상하는 거를 저희가 마음껏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상도 많이 잘 못하세요. 민간인들이 오시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특히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뭘 해본 경험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도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규 공무원들한테는 그래서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 먼저 시작하신 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침서를 받고 나면 바꿔서 결제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회의를 할 때마다 결과를 바꿔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톡에 글을 띄우면 톡은 참 뉘앙스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톡이 와요. 톡에는 2줄 띄웠는데 개톡이 한 바닥이 와요.
공무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공식적인 내용 말하고 왜 따로 개톡이 오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회의록 작성까지 다들 합의를 보시면서 좀 학습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통역 필요합니다. 예. 검토해 볼 게는 안 된다는 뜻이래요. 예. 검토해 볼 겐 된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된다 그랬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한쪽에는 합의를 보셔야 되죠. 통역이 필요합니다. 자, 행정한테 제일 어려운 건요. 사실 알고 보면 행정인데 그걸 몰라? 행정은 행정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행정 그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여기 오기 전에는 보조금 사업 안 해보고 끝나는 분도 많으세요. 계획서 수립 많이 안 해보시기도 하는데 저 여기 와서 하루에 3개씩 만들었거든요. 예산 통계목에 대한 이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아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민간인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교육청 매뉴얼 딱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저는 존경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장학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 안에 저희가 웬만한 1억짜리 학술지 같은 용역지를 막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자치구에는 이런 거 하나 부러웠고요. 이 모든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들을 봤더니 이 처음엔 되게 어려웠죠. 선생님들 되게 무서웠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전화하시면 딱딱하고 막 이랬는데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더라. 그리고 저희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님 이 얘기 하셨어요. 이건 공무원분들한테 좀 드리는 이야기인데 아침에 9시부터 저희 6시까지는 좀 의미를 살짝만 부여를 하면 좀 삶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33년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오고 퇴근 시간만 바라보는 삶보다는 이 일이 발령장을 받고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착하고 아이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니 의미부여를 좀 하면 좋겠고 100%의 법칙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법칙인데 시계가 여기서 불빛 때문에 안 보이는 관계로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버넌스 업무의 제 팁입니다. 은평구의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버넌스를 할 때는 상수는 좀 건드리지 말자. 변수만 좀 챙기자. 선생님들의 문화, 공무원들의 문화, 학부모님들의 문화 다 존중해드리고 장학사님들의 문화 알아야겠죠. 왜 내 맘 같지 않지가 않고 그분들에 대한 상수는 건드리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변수를 찾자고 말씀했던 게 너무 저는 와닿았었거든요. 두 번째는 100%의 법칙인데 저희 직원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개톡 네 바닥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무슨 일을 해도 지난번에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 계시던 분이 페북에 띄워주셨던 글이에요. 뭔 일을 하면 25%는 무조건 찬성을 해준대요. 40%는 그냥 대충 끄덕끄덕. 35%는 죽도록 욕을 한대요. 근데 저희가 35%를 바라보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나의 긍정적인 심리학에도 있대요. 25%를 보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24년이네요. 제가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 직업공무원으로 있었었는데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 평판이 두고 돌아다닙니다. 저희가 100세 살게 되면 퇴직 후에도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일 즐겁게 신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래서 저 많이 성장했고요. 저희 가족 오히려 더 분위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받은 조력의 경험들은 저의 아이디어로 또 없는 아이디어를 보태주셔서 과장까지 된 것 같아요. 이제 깡 좀 있는 행정가 된 것 같고요. 저 밑에 있는 작은 사진은 접니다. 시간을 쪼개서 제가 건강을 위해서 저거를 합니다. 믿지 않겠지만 접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글귀인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 발령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7월 1일자. 그리고 처음 만나시는 곳들, 그다음에 갈등이 있으신 곳도 계시겠지만 서로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한다는 우리 낭만 닥터 김사부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길게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김선희 과장님 정말 너무 짧은 시간 드린 게 아까울 정도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상한 공무원이 많아야 혁신교육지구가 발전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선도에 서주신 것 같아서 저도 이상한 공무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실패하셨어요. 시간 조절. 그리고 내용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혁신교육지구에서 청소년이었다가 이제는 혁신교육지구 청소년의 멘토로 돌아온 성나영님, 우리 동작혁신교육지구의 성나영님의 발표입니다.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작혁신교육지구에서 자라 청년이 된 청년보좌관 대표 성나영입니다. 제가 왜 동작혁신교육지구에서 자라 청년이 되었다고 소개를 했을까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이 된 지금까지 동작혁신교육지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청년이 되어서까지 이 동작혁신교육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아직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분들처럼 저도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동작구 청소년 자치활동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심 하나가 더해졌는데요. 바로 동작혁신교육지구를 떠나기 싫다였습니다. 이 3가지 이유와 하나의 사심으로 청년이 되어서도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동작혁신교육지구에서 자란 청년들이 후배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자라는 목적을 가진 청년보좌관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9명의 청년들이 청년보좌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되게 자신감 있게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어려움도 있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낼 때와 지원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낼 때 자세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좌관은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는 것보단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에게도 또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스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 청년 보좌관들 그리고 주무관님, 장학사님 등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목표를 이루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다양한 의견인데요. 나쁘게 말하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그 의견을 낸 사람,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렇게 함께하는 구성원들을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었고 가치관의 차이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활동을 하며 성장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기획해놓은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수정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마 다른 자치구에서도 공감을 하실 텐데요. 청소년들의 참여 수가 조금 적어졌죠. 네, 이런 상황들에서 마냥 좌절하지 않고 Let it be의 마음으로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또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능력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 청소년 수가 적다면 우리는 이번에 정예 멤버들과 함께 활동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했죠. 어떤 상황이 와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활동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반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저 성나영은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교육지구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모두에게 배움과 성장이 있는 곳이라고 다시 정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제가 다시 정의한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20살 돼서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100 중에 50은 저의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50%가 이제 혁신교육지구의 역할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보좌관이라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에이, 20살, 이제 20살 된 애가 어떻게 청소년 사업 그거 커다란 거 하나 진행하겠어 라고 하지 않고 그래, 해보자 라고 해주셨던 우리 주무관님, 장학사님, 또 실무협의회 위원님들의 그 한마디가 또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언젠가 건넸을 그 공감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해야 하는 일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고 때론 엉뚱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을지도 모르는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보좌관 성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청년 보좌관답게 마지막 당부도 청소년들을 위한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나영 보좌관님 응원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 주인공입니다. 오늘 구로혁신교육지구 청소년 뮤지컬 온마을 극단의 단원인 구로고등학교 2학년 이정현 학생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더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 분들이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들과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너무 떨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성장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노래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뮤지컬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학교에서 명세가 있는 동아리였습니다. 또 그 명성에 걸맞게 평소 학교 생활도 성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싫었습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와서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같고 기분 내키는 대로 피해를 줬습니다. 당연히 저에 대한 시선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래를 배우려고 들어갔던 뮤지컬 동아리에서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성을 배웠습니다. 또 제 자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배후엔 구로혁신지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그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구로에는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과후 활동, 청소년 자치연합 그린날에 청소년 아지트 기획단, 청소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청소년 축제 등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된 저는 졸업을 하고 뮤지컬을 계속 하고 싶었고 마침 구로에는 구로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청소년 뮤지컬 극단 온마을이 있어 가입을 했습니다. 온마을 극단에서 여러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저는 거의 처음으로 착하다라는 말을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고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구로혁신지구의 다양한 사업은 수많은 부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저도 이렇게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고요. 먼저 제가 현재 소속해 있는 온마을은 구로혁신지구의 구로 이야기를 문화에 담다 사업의 일환으로 구로 지역 청소년들과 지역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창작 뮤지컬을 함께 제작해보며 함께 성장하고 청소년의 문화예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온마을의 연역인데요. 그중 두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비빔밥과
프라미스인데요. 극소개에 앞서서 저희 구로는 다문화 가정이 정말로 많습니다. 학교에 가도 반에 3명 이상은 다문화 친구가 꼭 있는데요. 비빔밥과 프라미스는 중국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과 한국 친구들 사이에 갈등과 화합을 그린 작품이라는 적이 공통적입니다. 다문화라는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 작품을 보는 학생들이 보다 거리낌 없이 다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세계시민 길놀이 축제, 극장 축제 등 청소년이 쉽게 서기 힘든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많은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뮤지컬 배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더 자라 성인이 되었어도 학창시절 받은 혁신교육지구의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더 많은 아이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해 지금껏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군을 응원하는 글이 계속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구로 혁신교육지구 온마을극단의 비빔밥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온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정현 군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현 군이 출연한 그 뮤지컬은 잠시 후 토론 직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교육감님이 오셨는데요. 이정현 군 좀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정현 군이랑 잠깐 좀 기념 촬영을 좀 해주시고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한번 오시면서 같이 먼저 촬영을 좀 해주시고 좀 우리 청년보좌관 성나영 선생님도 좀 응원해주시고 다들 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요걸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희 혁신교육지구의 최종 목표가 이렇게 실천하는 학생들을 키우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